여러분, 진짜 눈물 쏙 빼는 감동 광고나 아니면 배꼽 잡게 만드는 코미디 광고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 없으세요? 맞아요. 바로 태국이죠. 태국 컨텐츠는 정말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태국 특유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창의성, 그 비밀이 대체 뭘까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상천외한 태국 광고 보고 막 웃거나 아니면 되게 짧은 영상인데도 엄청난 감동을 받아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요. 근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근데 그 답이요, 놀랍게도 어떤 천재감독 한 명이나 뭐 대단한 카피라이터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회 전체, 그러니까 그들의 사회구조, 종교, 심지어 일상적인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빚어낸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국 창의성의 가장 깊숙한 곳, 그 핵심을 들여다보려면요, 먼저 그들의 아주 독특한 철학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괜찮아 라고 말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네, 바로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어로 마이펜라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아 이 정도의 긍정적인 의미를 훌쩍 뛰어넘어요. 이건 뭐랄까,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실패 좀 해도 괜찮고 어떤 상황에든 그냥 유연하게 대처하자, 이런 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녹아있는 단어인 거죠. 이 마이펠라의 정신이 있으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실수를 해도 그게 무슨 큰일이 나거나 낙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의 경험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틀려도 괜찮다 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게 바로 창의적인 시도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토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보세요. 많은 문화가 완벽한 결과물이라는 목표를 향해 그냥 직선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태국의 창의성은 좀 달라요. 길이 좀 구불구불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느끼는 재미나 느낌 같은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완벽해야 돼, 이런 압박감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깨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마이펜라의 정신은요, 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상자부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상자부 불교가 어떤 막 힘든 고행이나 엄격한 규율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이걸 강조하거든요. 바로 이런 철학이 사람들한테 삶을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좀 놀이처럼 유연하게 대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거죠. 자, 그럼 이제 개인의 철학에서 시선을 좀 더 넓혀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과연 태국 사회는 어떻게 창의성을 이렇게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걸까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아시아 문화의 교차로 같은 요시였어요. 온갖 문화가 다 들어왔어, 섞이는 거죠. 덕분에 태국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른 문화를 막 섞고 재조합하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이걸 하이브리드 창의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믹스앤매치가 DNA에 새겨져 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유머입니다. 태국 사회에서 유머는 그냥 하하호호 웃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부드럽게 풀고 팽팽한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 일종의 사회적 완충장치 같은 거죠. 그러니 이거 진지하게 잘해야 하는데 이런 압박감보다는 야, 일단 재밌게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훨씬 강하니까 당연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태국의 이런 자유로운 창의성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확실하게 감을 잡으려면요, 다른 창의 강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습니다. 그럼 그 특징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 비교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두 나라 모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크리에이티브 강국인데 그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방식, 그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자, 한국의 창의성은 완벽과 성과를 향한 아주 치열한 경쟁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면에 태국은 자유와 재미라는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그래요. 한국에선 실패가 때로는 낙인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태국에서는 그냥 경험일 뿐이죠.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원 자체가 한국은 불안과 경쟁이라면 태국은 유머와 여유인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창의성은 성과 중심적 크리에이티브고 태국의 창의성은 삶 중심적 크리에이티브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냥 삶의 여유와 유머 속에서 자연스럽게 빵 터져 나오는 순수한 에너지 같은 거죠. 자, 그럼 이런 독특한 창의적인 생태계가 단순히 광고에서만 빛나는 걸까요? 아니죠. 현실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광고는 정말 일부에 불과해요. 우리가 아는 패션이나 제품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디지털 아트, 캐릭터 산업, 그리고 지역의 전통을 아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예 산업까지. 태국의 창의성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태국의 자부심이 남긴 브랜드 페어텍스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태국의 전통 무술인 무에타이 장비를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대단한 게 그냥 기능만 좋은 장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엄격한 스포츠의 세계에 태국 특유의 아주 다채로운 디자인과 감성을 그대로 녹여낸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정체성을 딱딱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유연하고 세련되게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엉뚱하고 실험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하이퍼 디자인 랩이라는 곳인데요. 이 브랜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를 아주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코끼리 배설물로 종이를 만들어서 그걸로 시계를 만듭니다. 정말 기발하죠? 바로 이런 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이펜라이 정신과 뭐든지 놀이처럼 즐기는 실험 정신이 만나서 탄생한 결과물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태국 창의성의 비밀 레시피가 뭔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국의 창의성은 바로 이 네 가지 기둥 위에 단단하게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실패를 용납하는 자유롭고 관용적인 문화. 둘째, 긴장과 갈등을 유머로 풀어내는 사회. 셋째, 온갖 다른 것들을 섞는 걸 즐기는 하이브리드 정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국가적인 지원까지. 바로 이 네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의 크리에이티브 타일랜드를 만든 겁니다. 결국 태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리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딱 한 걸음만 더 자유로워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